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50만 원 주고 사셨죠? 아,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요? 그 가격밖에 못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보험사에서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만 원 줄 테니까 다른 걸로 사라고요? 못 사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게 물건입니까?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50만 원 줄 테니까 새로 사라고요? 판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상가비상TV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2마리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는 12살이고 몸집이 큰 이 아이는 7살이에요. 둘 다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애기들입니다. 애기가 좀 지겨워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애기들은 조금 내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강아지가 사망을 했다.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애들이 다쳐가지고 제가 계속 애들이라고 하네요. 강아지들이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해도 분양비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흔히들 갯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비가 나왔어요. 연락을 합니다, 보험사에. 지금 저희 강아지가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50만 원 주고 사셨죠? 아,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요? 그 가격밖에 못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쳐서 치료를 해야 돼서 5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아니면은 죽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갯값밖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황당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면은 당연히 가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준다는 건지. 그런데 사실 보험사에서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손해배상액을 대신에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의 대상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 아니면 물건, 이 두 개 이상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이처럼 그렇게 키우는 아이지만 사람 아니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뭐다? 물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그 물건 값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가 파손이 됐어요. 보통 전손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수리비가 5천만 원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더 이상의 값을 줄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네가 5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피해를 받네. 미안해, 5천만 원 줄게. 새 거 사면 되죠. 즉, 그런데 이게 강아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나 때문에 다쳤네. 그거 얼마에 샀어? 50만 원에 샀어? 미안해,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새 거 사.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과 물건을 구분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보험사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처참하고 참담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다치게 됐는데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약관상 사람 아닌 모든 것은 물건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우리 애기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순 없잖아요. 얘네는 단순 물건이 아니라 나랑 마음을 주고받고 교감을 하고 애정을 나누는 대상이잖아요. 50만 원 줄 테니까 다른 걸로 사라고요? 못 사요. 왜냐, 이 애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새끼예요. 꼭 살려야 되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억울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 견주들이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게 물건입니까?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50만 원 줄 테니까 새로 사라고요? 판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 사건에서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물론 과거에는 물건값에 속한다고 하는 판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좀 변화가 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 강아지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특수한 대상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다쳐서 척추 손상이 돼서 치료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가면은 정말 치료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행히 판사님이 물건값 이상의, 즉 이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단 이 치료비 전액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과실분만큼입니다. 우리 교통사고도 사람끼리 나도 4대 차 사고로 나도
50대 50, 70대 30 이런 식으로 과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 즉 견주 측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있다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강아지 즉 견주 측도 일부 과실이 있고 가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견주 측 과실은 빼고 가해자분 과실분만큼 지급을 해라. 치료비를 만약에 1,200만 원이면은 5대5 사고면 600만 원 지급해라. 그리고 소정의 위자료까지 얹어서 지급하라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약관상으로는 안 준다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고 판례들이 쌓이고 있으면서 소송에서 지급하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교통사고로 우리 반려동물들이 다쳤을 때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약관에서는 물건값밖에 안 준다고 정해져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판례 등이 생성이 되면서 가해자의 과실분만큼 치료비 그리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꼭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